자, 그러면 쌤 연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또 굉장히 쉬워요. 자, 페이지 몇 쪽이에요? 92쪽 한번 봐주세요. 휴, 자, 위에 제목 보시면요. 상관관계라는 제목 보이세요? 제가 아마 혹시 기억하시려나? 지난주에 이 책 처음 설명드릴 때 이거에 대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상관이란 말. 자, 일단은 한번 페이지 한번 볼 건데 오른쪽에 공간 있죠? 거기다가 한번 그냥 예시 그냥 한 몇 개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간 널널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밑에 문제 보시면 그냥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아까 첫날에 이 말, 아까도 이 말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공부하는 양. 친구, 공부하는 양과 성적. 자, 얘네 둘은 혹시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정신병치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거 한번 물어볼까? 그럼 만약에 공부량이 많아지면요, 성적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다. 그럼 2교시 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또 역시나 별량과 별량 사이 이런 관계를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그 반대로 이번에는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냐? 게임 좋아해요. 이 나이 먹고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이야. 그리고 성적. 혹시 얘네 둘도 상관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뭔가 느낌 오시죠? 자, 만약에 시험 전까지 공부를 하고 게임만 뒤있다 말합니다. 그럼 성적은 역시나 일반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쌤 자꾸 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필기도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요, 특수한 경우는 아니야. 쌤 이 친구는요, 게임 뒷담 안 했는데 전교 1등인데요. 걔만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고르실 때는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해볼까?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 몸무게와 성적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아니, 몸무게가 만약에 많이 나가면 성적은 뭐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뭐 어때서? 이거는 뭐라고 쓸까? 물음표라고 쓸까요? 물음표.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예시로 쭉 소개를 드린 거예요. 다시. 자, 어쩌면 위에 있는 두 개가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물론 모든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은 것들이 이런 두 가지 혹은 이 세 가지로 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나온 내용은 뭐예요? 공부량이 많아지면 성적이 높아지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쪽이 커질 때 다른 쪽도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걸 이제 요 용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요, 저희 앞으로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양이라는 게 너가 하는 거 플러스 느낌이거든요. 말 그대로 뭔가 서로 플러스가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 근데 반면에 게임 양은 성적이랑 서로 플러스 관계가 좀 어때요? 좀 서로 반대로 갑니다. 즉 커지는데 잘하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관계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마이너스 느낌. 서로한테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말 이해해요? 서로 마이너스로 진짜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요거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요. 그럼 쌤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그냥 말 그대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부릅니다. 그냥 뭐 별말 없어요, 없다, 뭐 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리 스포하자면 우리가 1교시 때 산정도 배웠죠. 이 관계를 산정도로도 볼 줄 아셔야 하는데 뭔가 느낌 오시려나?
자, 우리가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편의상 왼쪽에 있는 걸 X쪽이라고 주고 오른쪽을 Y라고 줘볼게요. 그럼 우리가 커질 때 커지는 느낌,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보통 우리가 그래프에서 커질 때 커지는 느낌이 너가 이제 중2 때 1차 함수를 떠올려 보시면 약간 그래프 모양이 어떨 때인 줄 아세요? 혹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 이런 말 기억나? 네. 그래서 상정도가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점이 찍혀요. 그럼 이럴 때는 무슨 관계라고? 이제 산정도로도 볼 줄 아잖아요. 그러니까 산정도랑 콜라보를 해버려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배운 게 총 복습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걸로 봅니다. 그럼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어요? 커질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의 두 가지 모양이잖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오른쪽 아래로 가요 그 말이잖아. 그게 사실은 실제로 중2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에요. 즉 이런 모양. 산전도가 이런 식으로 찍히면 얘는 무슨 관계라고? 음의 상관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어 봅니다. 만약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관계를 읊는 거는 어떻게 표현돼요? 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아니면 관계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 멋대로 막 지켜요. 이런 이래 막 지켜 그러면 관계 없습니다. 지 멋대로 지키면 다시 이런 두 가지 모양을 메인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필기 다 했나요? 이 예시로 기억하면 돼요. 자, 예시로. 자, 밑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자, 상관관계의 뜻이 나오는데 상관관계는 뜻이 뭐라고? 두 결량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저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나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라고 표현한다. 그냥 너가 아는 그냥 관계랑 똑같아 그냥 상관이 있냐 그 상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무슨 상관? 양의 상관은요 한 줄 요약. 커질 때 커집니다. 같이 커. 얘랑 나랑 뭔가 바스티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요. 양의 상관. 그럼 반대로 음의 상관은 뭐라고 했지? 이게 서로 반대야. 내가 막 커져 얘는 작아져. 서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서로 마이너스를 낸다는 거지. 세 번째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X가 커지는데 Y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게 애매해요.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걸 한 번 더 필기하자면요. 단 여기서 주의할 건 뭐다? 우리가 밑에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내 친구는요 그렇게 고르면 돼야 안 돼. 그럼 어떻게 고르라고 했지? 평범한. 오케이. 일반적인 쓸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지만 이 통계라는 것은요, 지금 통계라는 것은요, 당연히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한두 명을 이렇게 치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을 보겠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저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방금 말했죠? 산정도랑 콜라보를 합니다. 사실 양의 상관은 약간 이런 느낌,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 보고 계신 거죠? 음의 상관은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없는 거는 이런 느낌이야. 근데 가끔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예쁜데요. 자, 예쁘다고 고르시면 안 돼요. 예쁜데 이런 거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런 관계면 이건 모른다는 거지. 이건 마찬가지로 이런 거부터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요. 사실
요 그래프 밑에 보시면요.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걸 보이세요? 혹시 이거 뭔지 예상되시죠? 우리가 똑같은 양이어도 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역시나 여기 밑에 공간이 있죠? 예시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볼게. 예를 들어서 봐봐. 학원을 다니는 양과 뭐랄까 성적. 봐봐. 학원을 다니면 일반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나?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공부 뭐 좀 했다는 가정하 이렇게. 얘 오늘 배운 양의 상관이야. 근데 이런 말이잖아. 어쩌면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학교도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한테. 학원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뭐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학원만 의지하면 안 돼. 특히 고등학교 앞두고 있으니까 학원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막 학원 이러면 그것 성적이 안 나와 나중에. 지금 다시 개인 공부량이 많아지면요 성적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방금 말했잖아. 둘 다 양은 맞아. 근데 누가 더 강할 것 같냐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좀 세게 이렇게.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강하다는 말 이해돼요? 더 뭐랄까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걸 묘사할 때 강하다 이런 말 씁니다. 즉 써줄게. 요게 좀 강합니다. 강한 양. 얘는 약해요. 물론 아시겠지만 강하고 약하고는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거랑 비교하면 제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이제 비교해서 이제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혹시 위에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강한 경우랑 약한 경우랑 산점도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말로 해볼래? 일반적으로 좀 더 강한 경우가 산점도가 어떤 줄 아세요? 진하고 모였어. 뭐라고? 진하고 모였어. 진한 건 아니고 요 선에 모여 있어요. 강하다는 거는요. 봐봐. 요 알죠? 아까 우리 봤지만 요 선 자체가 x, y랑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선에 가까울수록 강한 거예요. 반면에 약한 애들은 조금 이렇게 좀 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긴 한데 그래서 요 선에 모여 있으면 강하고 멀어지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필기 다 했고요. 막상 말은 뒷다 말하는데 문제 뒷박 쉽습니다. 자,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봐. 1번부터 4번까지. 사실 진짜 여기도 별로 할 말이 없어. 양이다, 음이다라는 말은 처음인데 우리가 가끔 살면서 이런 생각들 해봤을 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 상관관계입니다. 저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나랑 긍정적인 관계인지 부정적인 관계인지 그런 걸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문제 다 풀면 말해줘. 벌써? 그럼 같이 가볼까? 자, 1번입니다.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봐. 여기에서 보기 중에서 양이 누구 있어요? 니은이랑 니은이랑 리을 요거 두 개인데 요 둘 중에서 누가 누구보다 강해요? 니은이. 그쵸. 말하자면 요게 더 강합니다. 이게 더 스트롱해요. 이게 좀 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친구 말대로 좀 더 몰려있고 가운데 좀 몰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 문제 음의 상관관계는 여기서 누구예요? 디귿이랑 비읍 요거 주겠죠. 이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작아지는 경향? 이거 뭐죠? 요런 또 역시나 간접적인 표현들. 음의 상관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음의 상관이에요.
근데 끝난 거 아니죠? 이런 음의 상관 중에서 가장 뚜렷한 거는 무슨 말일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1교시랑 마찬가지로 산정부에서는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항상 좀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같은 말인데 강하다 약간 이런 표현들. 그럼 누구예요? 그러니까 디귿, 비읍 중에서 비읍이겠죠. 비읍.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관계가 없는 건 누구예요? 아 쌤 되게 예쁜데요. 예쁜 거 오는 게 아니야. 예쁘긴 해요. 예쁘잖아. 저거는 관계가 없다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5번부터 10번 문제. 또 재밌네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양의 상관관계는 동그라미, 음의 상관관계는 세모, 관계가 없으면 X. 교통량은 말 그대로 이제 고속도 이런 데 차가 많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많아졌을 때 나머지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관계가 없는지를 그냥 상상해 보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윤종이 방금 질문한 것처럼 은근히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가끔 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엄청 이상한 말은 안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이게 더 너무 파고들면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번에 말했지만 여기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인데 반대 방향 볼 때는 이제 결론을 외운다고 치면 거리의 합이 한 바퀴인 거죠.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기억나? 둘 중에 빠른 친구 거리에서 느린 친구 거리를 뺐을 때 또 한 바퀴다. 12개거든요. 분속, 그러니까 마지막 없는 걸 일단은 x, y를 준비해라. 분속 x미터라고 적고, 분속 y미터라고 적고, 위에 올라가서 전부 다 분으로 통일하시고, 미터로 통일한 다음에 12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야죠.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속력이니까 위에 읽어보시면 시간 나와 있거든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거리 구해야죠. 그 문제는 거리가 안 나온 거 아닌데 거리를 구해 오셔야 돼요. 공식으로. 기억나? 15x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해온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림을 그리실 것 같긴 한데 그 세 개 표 같은 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도시의 인구수와 교통량. 친구,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많아지면 교통량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사람 많으니까.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양의 관계니까 동그라미나 칠까요? 두 번째, 가방의 무게가 무거우면 성적은 어떨까요? 사실 얘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방 안에 만화책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왜냐면 가방이 무거워. 아무튼 주변에 뭐 정말 있어요. 보면 가방 틱딱 무거워. 근데 뭐 성적 이거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입니다. 자, 겨울철 기온. 자, 겨울철 기온이 막 높아지면요 난방비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난방비니까. 만약에 냉방비는 다른 거야. 난방이니까 당연히 더워지면 난방 안 때워요.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세모라고 쓸까요? 자, 운동량. 운동 많이 한 비만도는요? 내려가겠죠. 운동 많이 한 비만이 뭔지 알잖아. 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재밌네요. 아무튼. 자, 또 있나 밑에? 가볼까? 9번, 10번. 자, 하루 관람객 수. 자, 관람객이 많아지면 입장료 어떻게 될까요? 총액이니까 총 금액은 많아지겠죠. 양이네요. 이렇게. 그렇잖아. 많이 방문하면 입장료를 많이 받았을 거니까 총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가 커지면 충치는? 뭐예요? 물음표. 이거는 키랑 충치는 저런 연구 논문 같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겠죠 일단은. 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장 가보시면요. 산점도 분석 2번이라고 써 있잖아.
혹시 기억하시려나? 저희 아까 1교시 때 앞에 가보시면 분석 1번이었습니다. 2번에서는요, 어쩌면 필기하자면 최종 복습하는 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기억나세요? 1교시에 나왔던 산점들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나 2교시에 배우고 있는 상관관계 문제랑 다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입니다. 해볼 시간이 드릴게요. 똑같아요. 산점도가 나와 있고 점 몇 개 나와 있고 또 읽어보시고 틀리면 X, 맞으면 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 말대로 그래프 해석만 잘하면 돼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별거는 제일 첫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배운 대표값 산포도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료를 줬을 때 분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 중1 때랑은 좀 반대라 보시면 돼요. 여기 페이지까지 풀고 또 한 번 좀 쉬었다가 얼마 안 지났는데 마지막 3교시에는 틀린 문제 오답 작성 좀 하겠습니다. 벌써 있어요? 그럼 같이 가볼까? 자, 요 산점도라고 그러죠. 산점도 이를 보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됐어요? XY가 반대로 나왔다는 게 근데 일단은 왜냐면 그럴 수 있는 게 그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너가 이제 뭐를 줬냐에 따라서 답안지랑 X, Y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X, 일단은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키와 몸무게는 음의 상관이다 맞나요? 이게 뭐예요? 이런 느낌이니까 양의 상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산점도로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양이면. 그 다음에 2번 문제 A, B, C, D 좀 다섯 개 있네요. 여기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 몸무게가 X값이야 Y 값이야? Y가 가장 큰 거니까 누구예요? A겠죠. 제일 큰 쪽이니까 A. A 맞구나. 맞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4, 5. 자, 3번 문제. B는 C보다 키가 더 크다. B는 C보다 키가 더 큰가요? 미세하게 B가 오른쪽에 더 있습니다. 더 커요. 자, 4번 문제. C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여기가 C거든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약간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약간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사실 그렇죠. 왜냐면 봐봐. 여기가 딱 뭐 정상치라고 치면 여기 있다는 말은요. 오히려 몸무게는 작아요. 얘 되게 작은 편인데 얘는 좀 그래도 다 그냥 애매한데 다 작은 거 아닌가? 그냥 좀 왜소할 것 같아요. 느낌에. 자, D가 볼게요. D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높다. D가 여기거든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멘트들. 오른쪽에 마지막 5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여기까지 해서 놀랍게도 거의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딱 3번 정도. 3번만, 4번 했구나 우리가. 원래는 3번에도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이 많이 안 나갔죠. 지금 일단 서원이는 다 풀긴 풀거든요. 채점까지 다 했어. 그러면 저 요거까지만 하고 일단 그 질문할 거 혹시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질문까지 받을까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요거 이제 곧 끝내고 잠깐 케어 안 해봅시다. 지금 가야 된다. 자, 윤종아 볼게요. 질문할 때 준비해줘. 자, 일단 이번 문제는 학습 시간에 따른 점수입니다. 근데 딱 봐도 양이죠. 이거는 학습 많이 해서 먹을 거니까. 자, 학습 시간이 긴 학생은 대체로 점수가 높다. 이 말 맞게 틀리게. 이게 약간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 학습 시간이 길면 점수가 높다. 이게 뭘까?
세법에 이게 양의 상관이에요. 오늘 숙제에 보시면 은근히 이게 좀 감정적인 거 많아요. 같은 말인데 이해돼요? 두 번째, B가 누구야? 얘는 어이구야. 학습 시간에 비해 점수가 높나요? 어때요? 아마 주변에 이런 집 가끔 있어요. 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부 진짜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 솔루션은요,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잘해야 돼. 갑자기 내 가끔 얘가 그런 좀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자, 8번. A는 학습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낮다. 오히려 어떻죠? 또 이런 친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중학교까지 못해요. 머리가 좋은 친구.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해서 나온 애들이 딱 중학교까지 가능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박살납니다. 진짜 바로 박살납니다. 그 다음 자 9번. A, B, C, D 중에서 학습 시간에 비해 점수가 한 높은 학생이 D다. 아 맞네. 야 얘는 머리가 좋나 봐. 공부 별로 안 해도 중학교까지 먹혀요. 이제 이거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스트 2. 이 뭐야? 자, 2는 학습 시간도 길고 점수 높다. 얘는 맞나 지금?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그냥 공부 하나도 나온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자면 2교시 상관관계는 이런 느낌이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미리 말할게. 느낌 오시죠? 이 책 끝까지 두 번 다 풀어오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54분인데 정답까지 쉽대.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답 확인하시고 검사 받으시고 특히 밀린 오답 해야 될